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동반자, 시니어 편안한 삶 채널의 안박사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오늘,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상상했던 노후와 지금 마주한 현실은 많이 다를 겁니다.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은행 이자는 아쉽기만 하고, 뉴스를 틀면 복잡한 경제 이야기만 쏟아집니다. 은퇴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이제부터 진짜 돈과의 전쟁이구나 싶어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 가장 절박하게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찾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법, 내 집으로 연금 만드는 법, 세금 아끼는 법, 그리고 무서운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까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평소의 10분짜리 영상과는 다릅니다. 15분 동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노후 자산 관리 핵심 키워드 10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서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노후 경제의 성을 쌓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노후의 품격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목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겁니다. 그 기초공사는 누가 뭐래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해보죠. 많은 분이 국민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시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죽을 때까지 주는 돈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게 수령액 늘리기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채우기와 미루기입니다. 첫째, 추납-추후납부 제도입니다.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십시오. 낸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액이 평생 올라갑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는 드뭅니다. 둘째,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 좀 있어서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보십시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무려 36%가 늘어납니다. 100만원 받을 걸 136만원 받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 있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이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죠? 최대 5년 당겨받을 수 있지만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이건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당장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제때받거나 늦춰받는 것이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는 길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효자돈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옆집 김씨는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국민연금 좀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네. 이게 바로 감액 기준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가장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부으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안 붓는 게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내 총 연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사시거나 통장에 목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예금에 다 넣어두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제2의 월급 기둥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자산의 70-80%는 부동산, 즉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입니다. 평생 깔고 앉아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자산이죠.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주저하십니다. 이 집 하나는 자식들 물려줘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자녀들은 여러분이 이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노후에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걸 더 바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생활비까지 받는 가장 확실한 노후 안전장치입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돌아가시면 집을 처분해서 연금 받은 돈을 갚고 남는 돈은 자녀에게 상속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집이 나에게 하는 마지막 효도 기꺼이 받으십시오. 집으로 기본 생활비를 마련했다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배당주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시니어에게 주식 단타 매매는 독입니다. 하루 종일 시세판 들여다보며 가슴 졸이는 건 건강만 해칩니다. 하지만 배당주는 다릅니다.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사놓으면 그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라는 보너스를 나눠줍니다. 특히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왔고 매달 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 5% 배당을 주는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약 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고 좀 떨어져도 배당은 계속 나오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은퇴 자금으로 상가 하나 잘못 샀다가 공실나서 관리비만 내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돈 없이 관리 스트레스 없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빌딩이나 물류센터 같은 큰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소액으로도 대형 빌딩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당주 투자처럼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직접 관리할 필요 없는 스마트한 건물주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키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한 번의 큰 손실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절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2026년 경제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과 채권, 그리고 정기예금입니다. 금은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빛을 발하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채권, 특히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주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 사두면 따박따박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정기예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록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잡는 수준이라도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은 반드시 안전한 예금에 넣어둬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투자의 격언은 시니어에게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수익률 1, 2% 더 올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세금 새는 구멍 막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먼저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라에서 작정하고 혜택을 주는 절세 치트키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냅니다. 만기된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죠.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줘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게 해줍니다. 아직 안 하고 계신다면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상담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죠? 핵심은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조금씩 미리미리 자산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자녀들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역시 부부 공동명의 등을 통해 절세할 방법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노후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외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 고지서를 받을 때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더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격 요건이 2026년 현재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를 할 때 이 건보료 기준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거나 재산 구성을 변경해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되셨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납부하는 방법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AI 기술을 악용해서 자식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내고 정부기관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문자로 보냅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그 방심을 파고듭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 범죄는 나날이 교묘해집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르는 전화나 문자로 온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둘째, 검찰, 경찰, 금감원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이 급하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 반드시 본인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이 악마 같은 사기꾼들에게 뺏겨선 안 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15분 동안 2026년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키워드 10가지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많았구나 하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체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보는 것, 주택연금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 잠자고 있던 ISA 계좌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단단한 노후 성벽이 될 겁니다. 100세 시대, 60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의 절반을 간 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에 도전하고 즐기는 멋진 액티브 시니어의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되는 시니어 경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